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영화와 TV 분야에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미국의 골든 글러브 상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관합니다. 협회의 많은 회원들 가운데 유일한 한인 여성 회원이 있는데 오늘 K피플에 모셨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하은선 편집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부터 이렇게 드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요. 미국에서 영화와 TV 시리즈를 시상하는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단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55개국에서 네. 회원들이 97명의 저널리스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모두들 미국에 주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에 네. 기명 기사를 기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매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영화와 드라마 관련된 기사를 쓰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창립이 돼서 네. 그때는 LA에 주재하면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는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았었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으로 요즘은 기자회견 같은 것도 벌추얼로 하고 그렇죠. 그 글로벌들이 다 오픈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LA에 주재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져서 미국 주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계기로 회원이 되신 거예요? 언제부터 회원이 되신 거예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 대한 존재나 영향력 이런 건 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네네. 영화에 워낙 관심이 많았으니까. 네, 영화 전문. 예, 그래서 오스카상 취재도 하고 네. 영화제 취재도 하고 하는 거는 좋아했었는데 파라사이트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이 네네. 이제 골든글러브에 이제 후보에 지명이 되셔서 그때 네. 취재를 갔었어요. 네. 레드카펫하고 프레스룸 취재를 갔는데 다른 오스카상이랑 이런 취재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레드카펫에서 배우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모에 샹통이라는 샴페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눠주면서 마시면서 예. 먹고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자유롭고 이게 긴장된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인맥도 구축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셨고 네. 언제부터 활동을 하신 거죠? 활동은 2021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회원이 되면 저 회원할게요 하면은 그냥 회원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어떤 이렇게 기사도 보고 그럼요. 연적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예. 일단 미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기자로서의 연륜과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의 인정받는 매체에 네. 기고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인 이상의 저널리스트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추천을 보통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분들에게 받으면 가장 좋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격심사위원회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추천을 받으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국 영화협회, 여기서 MPA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좋고 그렇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영화협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워드를 주관하는 그런 비평가협회나 이런 데 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위원님 말고 네. 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으로 계시는 한국인이 또 계시는가요? 네네. 예. 지금 박흥진 위원이라고요. 한 16년 정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분이 더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한국 사람은 저랑 박흥진 위원 두 분입니다. 예. 회원이 되시면은 좋아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종신이에요. 그래요? 근데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회 이상 퀄리티 아티클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 매체에다가 기고를 해야 되는 기고를 거죠. 해야 되는 예, 예. 소식을 전해야 되고 예. 뭐 여러 의견을 또 전달할 수도 예. 있어야 되고. 근데 엔터테인먼트 기사라기보다는 저희는 배우, 감독, 작곡가 이런 프로듀서 인터뷰 기사를 심층 인터뷰하는 기사를 오. 많이 기고를 합니다. 예. 예, 예. 협회원들끼리는 자주 보세요? 지금은 자주 못 보는 건데요. 아하. 원래는 항상 그 기자회견을 하면 네.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봤었대요. 근데 네. 이제 원래 연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원래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정기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특별 모임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옛날에는 폴 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었어요. 최고 호텔에서. 예.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벌추얼 온라인 미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온라인을 더 선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대면보다. 네네. 예. 그래서 협회 사무실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협회 사무실로 가서 대면 미팅을 해도 되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네. 골든글로브상 네. 수상작을 뽑는 건데 이게 네. 영화, 뮤지컬,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예.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사실 요즘은 TV 시리즈가 OTT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일단은 그 커미티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네. TV 전문 기자들이 위원회를 커미티를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영화 전문, 그다음에 아하. 음악 뭐 이런 전문 커미티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우선 한 해 출시된 영화 작품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봐야 돼요. 모든 와. 컨텐츠를 다 봐야 되고 그 컨텐츠를 보고 나서 컨텐츠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의견을 또 나누고 그리고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니까 네. 이 컨텐츠가 좋더라 이제 추천도 가끔 해주시고 네. 그래도 결정하고 투표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노미네이션 되는 지명 후보작을 우선 투표를 하고요. 네. 1차. 그 다음에 후보작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 최종 투표를 또 한 번 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또 다시 후보작에 오른 작품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영화를 좋아하셔서 네. 영화 전문 기자를 하셨는데 네. 이제 이 일로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보통 한 편의 영화를 한 번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평가를 하고 그러려면은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근데 뭐 워낙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네. 영화를 만나게 되면 2번, 3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번, 3번 본다고 해서 그게 뭐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은데 네. 처음에 후보작을 고를 때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작품 위주로 보고요. 네. 두 번째 볼 때는 후보 그 부문별로 배우들의 연기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음악도 봐야 되고 네.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기자고 네. 비평가나 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준을 다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겠죠. 카메라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다음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게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썬댄스 영화제 로버트 레드포드께서 네. 하신 얘기가 극장에서 모두 모여있는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도 알던 사이가 아니고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너무 괜찮지 않아? 뭐 이러면서 하나의 소셜 미디어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영화를 보고 나면 요즘은 단톡방 찾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 골든글러브 회원들이 이제 기수별로 단톡방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 영화 봤어? 어때?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1년 내내 얘기하게 돼요. 또 그런 또 재미가 있네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보시잖아요. 네. 이제 보고 판단을 하시고, 네. 야 이거는 상이다. 이런 작품도 딱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야 이건 받는다. 이거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 상을 받는 경우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베를린 영화제를 다녀왔는데요. 요번에 베를린 영화제는 이상하게 그 가족과 이런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좀 약간 내면적인 거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베를린 영화제 자체가 프로파간다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화제인데도 아마 팬데믹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비슷한 영화를 계속 보다가 마지막 날 A Fire라고 독일 영화인데 네. 그게 불탄 하늘이라는 영화예요. 네. 그 영화를 딱 봤는데 첫 장면부터, 그러니까 오프닝 시퀀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오.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도 있고 메시지도 정확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은곰상을 받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렇군요. 황금곰상은 다큐멘터리가 받았어요. 아망스에서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네. 저희가 골든글로브에서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없어서 아하. 영화제에서는 그렇게 챙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예, 못 봤습니다 아직. 네. 네. 그 잠깐 이거는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골든글러브하고 네. 오스카하고 아카데미상하고 이게 사실 손꼽히는 권위 있는 상인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좀 골든글러브는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네. 파티 분위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아카데미상하고 뭔 좀 이렇게 좀 아카데미상은 아무래도 영화에 관여하시는 그런 감독, 배우, 그다음에 직접적인 제작자, 뭐 메이크업 하는 그런 회원들이 6,000명 가량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작품성 위주로 투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감독 배우들을 네. 뽑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골든글로브는 영화 기자들이다 보니까 네. 기자들은 관객들, 독자들,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작품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골든글러브 상에 대해서 조금 그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네. 그래서 막 보이콧도 한다는 얘기고, 예. 그 좀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됐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더 이제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올해 80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모험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보이콧이 진행되면서 MBC 방송사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1년 동안 이제 신입 회원을 뽑으면서 흑인 회원들도 많이 들었고, 원래 흑인 저널리스트들 중에서도 멋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었고, 요즘은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성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보강이 되고, 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행동 강령이라는 거를 강화를 해서 네. 스튜디오로부터 어떤 손편지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선물은 절대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조그만 여행 택 같은 게 왔었는데 네. 그 전체적으로 다 반환을 돌려보냈구나. 했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시상식에 참가해주는 배우와 감독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다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걸음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들 만날 기회도 많으시잖아요. 네. 감독도 만날 기회 많으시고.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나신 분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분. 외신기자협회 회원이 되고 나서는요, 제일
그러고 나서는 존 윌리엄스 영화 작곡가를 제가 오. 시상식은 아니고 네네. 그냥 외부 행사에서 네네. 만났었는데 정말로 90세가 넘으시는 네. 그런 분인데 아주 본인의 영화에 대한 철학이나 그다음에 네. 음악에 대한 그런 연관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뚜렷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가장 좋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시상식에 박찬욱 감독 네네네네. 참석하셨으니까 네. 박찬욱 감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그 그리고 이제- 사진 봤어요. 위원님하고 그러셨어요? 감독님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좀 그러게요. 아쉽긴 해요. 예, 네. 박 감독님한테 안 그래도 시상식 끝나고 음. 아, 이 시상식의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 오랫동안 배우와 스텝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네네. 그래도 수상을 했으면 네. 자기 성과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격려가 됐을 텐데 그래도 후보에 올랐고 자기는 본인은 아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부터 네.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이 할리우드에서 그 한국 영화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직접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원래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폭력성과 그다음에 공포 영화를 지칭하는 이런 에이션 익스트림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거기에 속하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네네. 할리우드 장르는 할리우드 장르인데 낯설지는 않은 장르인데 좀 네. 뭔가 할리우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움, 맞아요. 뭐 관객들을 기대를 저버린다든지 아니면 반전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움을 찾는 그런 한국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미나리 아시죠? 네네네. 그 A24라는 할리우드 제작사가 예. 투자를 해서 잘 됐고 그 A24라는 할리우드 제작사가 또 요번에 Past Lives라는 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셀린송 감독의 영화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CJ E&M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CJ E&M이 요번에 엔데버 컨텐츠라고를 인수하면서 네. Fifth Season이라고 뭐 5번째 계절인가 봐요. 시즌인가 봐요. 굉장한 회사라고 들었어요. 예, 글로벌 그렇죠? 컨텐츠 예. 제작 회사죠. 네.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제작이 할리우드에서 활발해지면서 한국 네. 영화에 대한 시선이 뭐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즘 OTT가 많이 나와서 네. 보면은 사실 이제 넷플릭스를 한국 컨텐츠가 네네네. 살린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컨텐츠에 대한 그 어떤 인기도 그렇고 증명이 된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예. 사실 드라마나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영화는 드라마에 좀 못하다? 아니면 좀 더 영화도 좀 이렇게 사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 골든글로브상을 기대했던 것도 어떤 네. 그런 추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 평가는? 근데 그 한국 드라마는 KBS 쪽에서 더 잘 아시지 않나요? 굿닥터가 네. 아이고, 오래전 얘기죠. 네네 그렇게 근데 영화는 좀 압축적인 장르고 그리고 영화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요즘은 뭐 3시간이 넘는 영화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관객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봐요. 어허. 거기다가 자막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 골든글로브상에서 봉준호 감독이 네네. 1인치 장벽을 넘으면이라고 네. 했는데 그 1인치 장벽 진짜 안 넘어지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나 뭐 요즘 훌루도 그렇고 네.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더빙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자막보다는 더빙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더 문화적 차이를 이렇게 좀 좁혀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 네. 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네. 이런 K 컨텐츠의 인기, 즉 영화도 그렇고 지금 막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인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 더 얘기하면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탔는데요. 네. 에이티즈라는 보이밴드가 네. 발렌타인데이에 베를린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케이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50대에서 60대 되는 그런 독일 남자분인데 네네. 그러면 그 케이팝 콘서트를 갔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딸이 갔다고 그러면서 에이티즈 얘기를 하는데 K 콘텐츠라는 게 한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케이팝 네.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다른 분석이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잘 되는 쪽으로 좀 본다. 그럼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하기가 왜냐하면 저는 제작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흑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네. 흥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화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산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서 온 기자들하고 네. 대화를 나눠보면요. 네.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영화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네. 그 자부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양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동양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력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는 숙제예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도 네.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네. 그래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영화라서 접근하기는 쉬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다른 아르헨티나 네. 1985라는 영화가 네. 수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사회성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저번에 이제 K-피플에 네. 그 유승환 감독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시상식, 수상, 아주 권위 있는 상 같은 경우 그 이면을 보면 다 세일즈 네. 홍보해야 되고 가서 네. 얘기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런 네. 과정이 다 있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네. 아직 유럽 쪽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어떤 뭐 바탕이 깔려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다시 골든글로브 상으로 돌아가면요. 네네네. 골든글로브 상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어워드라는 게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그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골든글로브 상이 아카데미, 그래미상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시청률이 높아요.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 후보작에만 올라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배우들과 감독들과 제작진들이 그다음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텔룰라이드라고 콜로라도에서 하는 영화제인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오스카 캠페인을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산영화제에 갔다 와도 부산영화제에서도 스크린으로 해서 관객들과 만나시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를 할 때마다 봉준호 감독님하고 송강호 배우가 항상 있어요. 예. 라크마라고 LA 카운티 네. 박물관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하는 행사에도 있고 예. 그날
LA에 있었다가 다음날 보면 뉴욕에 가서 모마에서 있는 행사에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이해도가 더 높아지죠. 네. 그게 중요하군요. 네. 자, 위원님 지금 현직 기자로 계십니다. 제 선배이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이제 영화 쪽을 담당하셔서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 저는 기자 생활을 뉴욕에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뉴욕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이유는 뮤지컬과 연극을 좋아해서 뉴욕을 택했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뮤지컬 한 편 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킴스 비디오라고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에 12,000편의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다 보겠다라는 오. 욕심으로 이제 네네. 킴스 비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네. 이 일을 좀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음악도 더 찾아서 듣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화를 선택을 해서 기자 생활을 뉴욕에서 하는 거를 접고 LA로 왔습니다. 영화의 네. 본고장. 네, 할리우드. 예. 근데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영화를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영문학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영화에 빠져들고 그러면은 사실 내가 한번 저거를 한번 감독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기획을 해보거나 그런 그 욕심도 좀 있으셨을 것 같던데. 예, 제가 대학원에서는 영화를 부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를 정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그 창작자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작자라기보다는 그냥 영화를 보고 네. 리뷰를 하고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비평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리뷰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관람객이 더 좋겠다. 근데 좀 더 전문적인 관람객.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창작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영화 감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작자의 고통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불안증이 있을 때요. 예. 그래서 우린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을 보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우시겠어요, 부분께서는. 비평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안주인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한국 영화계 또는 이제 할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원으로서 네.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평가를 할 텐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한정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 동심을 자극하는 게임에다가 네. 사회적인 처절한 그렇죠, 네. 경쟁. 그래서 그 트렌드, 그 사회 시류를 잘 따라가는 그런 소재를 정말 재밌지만 잔혹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끝까지 보고 싶을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특징이 사회성을 많이 담는 영화인 것도 많고 시리즈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랄까요, 많은 고민을 하는 창작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알릴 때 주저하지 않고 자존감을 갖고 봉준호 감독이 그러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마틴 스콜시지 명언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만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존감을 갖고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든다. 이 부분이 좀 완성도라는 게 좀 그렇지만 스튜디오 영화들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쉽게 될 수 있지만
인디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국 배우들만큼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유명한 감독들도 한국 네. 배우들과 작품하는 거를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치열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사회적인 고민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작품은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한편의 좋은 그 글을 읽은 것 같은데 네. 이 내용 아마 외신기자협회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영화 관련 중요한 또 예. 의견이라고 해서 제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